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여러분들에게 진행해드릴 전문가는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느 주보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월요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증시가 1750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가 1867포인트니까 모두 다 만회를 했고요. 월요일에 시초가가 1820이었는데 오늘 금요일 마감 종가가 1860. 한 주 양봉 마감이네요. 자, 먼저 오늘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김동희 대표님, 지금 유럽이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니까 미국에서 되려 좋은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약간 미니 랠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네요. 오늘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의 시장의 움직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 주체가 그동안에 좀 없던 상황 속에서 오늘 개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부분의 경기 지표의 호조는 물론 좋은 징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유럽에서의 악재들을 상쇄시키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긴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기 지표의 호조 부분이 그동안의 양적 완화 그리고 유동성을 확대한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경기가 정말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저점을 서서히 탈피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좀 필요는 있겠습니다. 반대로 유로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은 그동안에 얘기가 계속됐던 부분이죠.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의 악재가 바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고 다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겠고 향후에 나타날 유로존에서의 악재에도 너무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연말 남아있는 랠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상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이미 주요한 기관들이 북클로징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동향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의 매매 행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계속해서 32일째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연기금은 폐장일까지 계속해서 순매수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여기에 이제 투신권이라든지 기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가적 상승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윈도우 드레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과도하게 윈도우 드레싱이 또 일어난다면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악재도 마치 쉬어가려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정재훈 대리께서 지금 몇 달 내내 유로존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본인께서도 지겹다라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가져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무겁지 않나 싶네요. 자, 연말을 맞이하는 좀 상황. 먼저 수급부터 정재훈 대리에게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예, 뭐 실제로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ECB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을 것으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유럽계 자금들도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연도를 해 주셔야 할 점은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긴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은 내년 초까지 휴가가 1월 5일 정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초까지는 이제 그런 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미국 그런 경기 상황이라든지 국내 수급 상황에 의해서 증시가 흔들리는 거나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1920선이 그동안 이제 종가상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 이상 올라가려면 유럽 문제의 위기가 해결이 돼야만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박스권 안에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은 큰 의미를 갖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기관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통해서 연말 펀드 결산이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률을 지금 맞춰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입장에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30거래일 이상을 연속해서 사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드레싱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1월 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런 반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미국 외국인들은 사실 뭐 크리스마스 그 휴가가 거의 1주에서 2주 정도 쉬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존스도 거래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지난주부터 휴가 모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에서도 좀 분위기가 잠잠해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휴가를 떠났군요. 이런 와중에서도 갈 건 다 가네요. 예, 그래서 우리랑 약간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이러면 국민들이 아니 이런 와중에 이러는데 네, 그러네요. 약간 정서상. 되게 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수급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등으로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반등은 약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종별 흐름 볼 텐데 종목별로 오늘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어제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또 전반적인 기대감도 오늘 더불어 있었는데 김동기 대표님에게 들을까요? 네, SK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부분은 당연히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오늘 많이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었죠. 그렇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 들어서의 차트를 보면 정말 반등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낙폭이 컸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을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비춰드릴까요?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네. 지금 좀 비춰주시면요. 지금 2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2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3불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낙폭 과대에 따른 급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5%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11월 달에도 하루에 여러분 이 양봉이나 보시겠지만은 23% 이상 급등했던 적도 있지만 바로 네. 또 내려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변동폭이 커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추세적인 변화에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역시 반도체 업의 개선 없이는 추세적 반등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최근 치킨 게임으로 인한 승자 독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장기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 어디까지나 기대감으로 적용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상승에 큰 기대를 두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 없이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 추세적인 상승이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더 가능합니다만 이 업황을 확인하고 우리가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업종이 전기전자 그리고 제약, 화학 이었는데 화학 볼까요? 정유화학주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에 주가가 상승을 한 듯한데요. 유가도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등의 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연기금이 매수매도하는 종목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매매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연기금은 오히려 이 종목들을 좀 매도하는 양상이더라고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지금 연기금이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커다란 트렌드를 보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을 좀 사모으는 그런 전략을 썼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가격이 싼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수익을 달성하고 나온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오늘 정유화학주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주 초반만 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매수가 들어갔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연기금의 그 매매 패턴을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너무 화학 시장이 좋아져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싼 종목들을 사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미국 은행들이 투자은행들이 유럽에 대한 채권들의 손실을 입게 되면은 또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후폭풍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 시장이 좋아져서 연기금이 그거를 노리고 한다고 보기보다는 네. 가격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평가의 경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분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권에 갇히는 정도의 흐름이라는 겁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서의 상승 기대감도 있던데요. 네, 사실 뭐 중국 관련주로 이제 좀 굳이 나눠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경기 영향을 좋게 받는 화학주, 철강주 그리고 넓게 보면은 조선주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내수 관련 종목들인데요. 실제로 뭐 상해 지수가 지금 계속 저점을 하회하면서 지금 바닥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물론 내년에는 이제 그 긴축 완화라든지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수주에 대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 두 가지 강세 업종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개별 종목을 봤을 때 그 하반기에 가장 최대 IPO 대여라고 불리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난 한 달 전에도 참 기대감이 많았는데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유통주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확산될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편의점 업체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최근 GS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이제 롯데 쪽에 팔면서 현금 지분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상장에 또 성공했는데 사실 기관 쪽이나 저희 쪽에서는 예상이 GS 리테일이 이 정도 가격이 세게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고평가라는 건가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고평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가가 어느 정도 비싸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좀 기관들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낮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상치를 깨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GS 리테일이 만약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LG 상사 같은 경우에 이제 덕을 보게 되는 경우는요. 네네. 보유 지분이 어느 정도 20% 정도 가까운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주 매출에 따른 그 현금 유입 부분들이 한 2,300억 정도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이러한 커다란 현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유가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탄광이라든지 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합니다. 최근 상품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좀 계기로 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주가에 단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전부터 공모가 거품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인식이 좀 횡배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약간 지금 주가는 약간 고평가다. 좀 더 살펴봐야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세 업종 이 베스트 살펴봤고요.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워스트 이슈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서 누가 1위를 차지했느냐인데 개인이 1위를 차지한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늘 수익률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관들의 뒤떨어지는 양상이었는데 과연 올 한 해는 어떨까요? 개인들이 매수를 주로 한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성적표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표를 통해서 한번 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을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을 났던 종목군이 삼성전자, NHN, SKCNC. SKCNC 같은 경우는 44% 정도의 수익률이 났으니까 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리고 한국타이어, 삼성엔지니어링, NC소프트는 50%가 넘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종목이 있고요. 손실난 종목은 포스코,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승률을 본다면 6대4 정도의 지금 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을 본다면 지금 손실난 종목이 하이닉스, KB금융, 삼성생명, 그리고 우리금융, 이렇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주로 이제 금융주들에서 손실을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이닉스에서도 손실이 좀 났고요. 그렇지만 만도라든지 SKCNC 역시 마치 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지금 매수한 종목이 SKCNC 같은 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죠. 현대해상, 동부화재 같은 종목군들에서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6대4 정도의 비율로 역시 견조한 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들의 매매 종목군들을 보면은 충격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매 종목군들을 보면 OCI, 현대중공업, LG화학, KB금융, 한화케미칼, LG전자,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두산인프라코, 삼성테크윈 이렇게 10종목을 샀는데 10종목 모두가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고요. 지금 30%대 이상 손실을 준 종목만 해도 OCI, 현대중공업, KB금융, LG전자, 두산인프라코, 삼성테크윈은 무려 50%에 가까운 그러한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전반적으로 좀 완패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쉽네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손실을 많이 안겨줬던 종목군들 중에 OCI라든지 삼성테크윈 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분석해 봤더니 가장 고점에서 장밋빛 전망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부분에서 나왔던 리포트들이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모두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고점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그 고점에서 손실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증시에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의 상향 러시가 일어나게 되면 전형적인 고점의 징후다라는 부분들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자기는 투자할 때 종목에 색인해서 증권사들이 강하게 추천하는 종목들을 전부 다 지워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종목을 고른다라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내년에 투자하실 때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장밋빛 전망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의 상향 러시가 일어난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퀸스타운님께서 개인들은 희생정신이 강해라고 웃지 못할 얘기도 해주십니다. 아까 충격적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긴장을 했는데 정말 분석을 봤습니다만 참 개인들이 또 아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정보력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여전하네요. 자, 이제 연말 마지막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시각도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악재가 없으니 또 미국의 호조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전망, 또 대응 전략 다음 주를 예상해 보도록 하죠. 대리님. 일단 한 주밖에 안 남았죠. 연말에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좀비 증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이 고쳐져서 시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악재가 지금 일단은 다음 연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수급에 의한 부분들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만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지표들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1867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올라간다 해도 한 40-50포인트 정도밖에 여력이 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쫓아가서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보다는 자신 없는 종목들은 조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놓는 박스권 전략으로 좀 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 내년 초에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시장이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을 굳이 선택을 하자면 지금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테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다져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산타랠리가 올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예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는 구간이 오히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대표님.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은 유로존 신용등급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약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됐잖아요. 이런 만큼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한산해졌는데 국제신용평가사의 유로존 신용등급 조정이 임박했다. 투자 판단은 신용등급이 결정된 다음에 내리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의 의견은요? 글쎄요, 저는 그 남은 연말 기간은 이제 수익률을 좀 과도하게 올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내년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는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올라가야만 반드시 올라가는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은 연말에 비중이 과도하다면 연말 상승을 이용해서 일정 정도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내년도를 대비한다면 내년도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 중심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이 있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눈에 띄게 지금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노인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성이 강한 4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폰 4개의 키워드를 정해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내년도에도 성장성이 풍부한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와 관계없이 성장 가능한 업종, 키워드는 성장주다라는 겁니다. 저희 새벽이라는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분이 올해 언제까지 장이 열리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29일까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선물시장 모두 29일에 폐장이 되고요. 그리고 1월 2일 10시에 개장이 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저희가 목요일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특집으로 아마 SS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폐장이래요. 함께 해주시고요. 자, 금요일까지 해서 이번 한 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